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자폐증 언어장애 운동이 필요하다고요. 네, 제가 이 특수치료학과, 대학교 이제 특수치료학과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수치료학과 학생들은 이제 이 장애 아동들을 어떻게 심리치료나 발달 재활을 전개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자폐증 언어장애를 재활할 때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요. 왜냐하면은 이 언어라는 거와 운동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어와 운동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도 이게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가 먼저 움직인 거죠. 이렇게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데, 손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 또한 뇌세포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설명을 이해하게 되면 아주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뇌 안에는 이 뇌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뇌세포. 그래서 이 뇌세포들이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내가 접었다 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뇌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이 뇌세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고 떨어져 있다가 연결되면서 생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흥분하고 집중할 때 보면 뇌파가 15에서 32Hz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뇌세포 연결이 굉장히 빠르게 막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뇌의 이제 활동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정된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8에서 13Hz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안정된 상태인 거예요. 졸음이 올 때는 4에서 7Hz, 그러니까 그때는 좀 집중도 안 되는 거죠. 뇌가 잘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잠잘 때는 0.5에서 3Hz 하니까 그때는 거의 뭐 이제 꿈을 꾼다든지 뇌파가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러면은 뇌는 잘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들의 상호작용이 곧 생각이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과제가 인간의 뇌 활동이 그냥 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함께 움직여진다, 함께 활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폐증 언어 장애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럴 때, 자, 언어라는 것은 생각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 언어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말이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수용 언어,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듣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뇌 활동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어 활동은 최고도의 뇌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최고도의 뇌 활동. 그래서 이 혀나 입술이라든지 입술, 또 혀, 또 이 성대를 울린다든지 이런 게 다 뇌와 연결돼서 진행이 돼서 내가 아 하고 소리를 내야지, 오 하고 소리를 내야지. 이것도 다 뭐예요? 사전에 뇌 활동이 있었던 것이고 정신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활동은 뇌 활동이고 정신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손도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뇌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입이나 우리가 이 발음 기관, 발음 기관이나 조음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다 보면은 다 이게 뇌와 연결돼서 활동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연결된 뇌나 혀, 입술, 또 성대, 이 연결되어 있는 뇌나 다 뇌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폐증은 발달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달장애. 스스로 닫은 병이 아니라 발달장애예요. 제가
그 자폐증은 없다. 자폐증의 허구와 진실 그리고 과학적 해석 이런 책을 집필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이거 굉장히 비판하고 있죠. 미국 카너의 카너는 이제 정신의학자로서 자폐증을 바라본 거고 저는 아동 발달학자로서 자폐증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카너의 입장하고 제 입장이 다르겠죠. 그래서 자폐증은 스스로 닫은 병이 아니라 발달이 지연돼서 지금 상호작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닫은 병, 스스로 자아 다들패 병증 하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도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게 자폐증이에요. 그런데 아동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성 발달이 안 돼 있고 언어 장애가 있고 발달 지체가 있는 것은 그건 발달 지체다, 발달 장애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의 언어 장애도 뇌발달 장애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이 운동이라는 것은 뇌발달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초 발달에. 그래서 인간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뇌세포가 아까 제가 뇌세포를 보여드렸는데 아기 때는 이 뇌세포가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뇌세포가 아주 이렇게 다른 뇌세포들하고 연결망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뇌세포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착 자라나면서 연결망을 복잡하게 형성하게 되는 건데 이 뇌세포가 자라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BDNF라는 뇌세포 성장 물질이 운동을 할 때 뇌에서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운동을 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가 있다. 치매도 이제 뇌 기능이 떨어져 버린 거죠. 뇌세포가 죽고 뇌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운동은 곧 뇌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운동은 곧 뇌활동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펼쳐왔는데 정신내신체 이론론 이 마인드라는 정신과 브레인, 뇌, 피지컬, 신체 정신과 뇌와 신체는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MBPA 과학인데 그래서 이 MBPA 과학을 통해서 마인드, 브레인, 피지컬 액티비티 정신내신체 활동이죠. 정신과 뇌와 신체는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증은 그러니까 발달장애다 그러면 이제 뇌발달장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도 뇌랑 관련이 있죠. 정서도 뇌랑 관련이 있죠. 사회성도 뇌랑 관련이 있죠. 언어도 뇌랑 관련이 있죠. 행동도 뇌랑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뇌 없이는 행동도 못하고 뇌 없이는 사회성도 없고 뇌 없이는 언어도 없고 뇌 없이는 인지, 정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뇌가 총체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정신세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 발달이 일어나야지만 이 자폐증의 발달장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뇌 발달에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신체 활동이다. 제가 박수 한 번만 쳐도 어때요? 박수를 칠 때 이렇게 능동적인 행동이 있죠? 또 여기서 딱 감각적으로 자극이 오죠. 그러니까 내가 걷기 할 때도 어때요? 내가 몸을 움직이는 능동적 행동도 있지만 내가 땅을 짚을 때 이 느낌이 쫙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이 수동적인, 이 감각적인 자극이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를 통한 뇌 자극 그리고 내 의지를 통해서 내 몸을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이 의지를 통해서 뇌를 자극해주는 이 능동적 자극 그래서 의지를 통한 자극 눈, 귀, 코, 혀, 온몸의 피부를 통한 감각적 자극을 통해서 뇌를 계속 자극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신내신체 이론론을 잘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폐증 언어장애 운동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실질적으로 임상을 수천 명을 해봤는데
엄마도 못 알아보는 아이, 눈 맞춤도 못하고 불러서 반응도 못했던 아이들이 운동을 시키면서 옆에서 언어적인 자극을 주고 감각적인 자극을 계속 줬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동작 모방도 되고 엄마라는 말도 하게 되고 엄마도 알아보게 되고 애착이 발달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임상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쳤는데 참 이 한국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학문의 주권, 학문의 주권이 있다라면은 우리나라의 학문들이 좀 세계로 많이 뻗어나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폐증 언어장애 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 꼭 인식을 해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이 심리학이라든지 이 아동 발달 그리고 교육학 이런 부분들의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